사실 전세라는 임대차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지 금액이 월세 240배 정도 되는 경우는 글로벌리 하기에도 극히 드물고요. 전세 사기라든지 또는 역전세와 같은 리스크를 통해서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한 반환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은 확실히 전세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우리은행 함영진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매매 가격 상승은 전세 가격 상승에서 유발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수도권 중심의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적어도 매매 가격이 빠지지 않게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분기에 5억 원 이하 주택의 저리 대출이 가능한 시세와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이 됐고, 그리고 수도권 역세권이나 신축 선호단지에 일부 임대차 수요가 유입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신규 계약보다는 이제 갱신 계약을 많이 하시고 계신 편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에 전세 출애 매물이 줄게 됩니다. 전세의 매물 총량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전세 시장의 가격은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서울이나 인천의 입주 물량이 평년보다 감소한 것들도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다만 지방 지역은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만 7천 호 정도 되는 미분양이 시장에 쌓여 있는 상황이고, 비교적 평년보다 입주량이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전세 가격이 불안하지만 지방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이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줄 때 여신의 담보 물건이 주택이라는 부분으로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전세대출은 질권 설정을 통한 일종의 신용대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가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실제 가상금리와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7월 16일 기준 우리은행의 우리 아파트론 5년 변동금리부 주담대 최저금리가 3.16%입니다. 반면에 주택금융 보증을 받는 우리 전세론 6개월 신규 코픽스 대출이 4.02% 정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질권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주담대 금리보다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 차익을 이용하는 갭 투자 수요가 일정 부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갭투자 수요 유입이 있으리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과거 흔히 말하는 팬데믹 시절의 저금리 상황이라든지 호황기와 같이 주택 거래가 풍부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갭 투자라는 수요가 근본적으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저금리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이펙트를 노리고 또 단기 매각을 통해서 매각 차익을 노리려면 거래 회전율이 매우 높아야 되는데요. 지금이 호황기만큼 거래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중금리이기 때문에 과거 2% 저리대출을 받았던 때에 비해서는 3% 후반대의 주담대를 받아서 단기 차익을 챙기는 갭 투자 수요가 많이 발현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뭐 서울 지역에서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권이라든지 그리고 한강변 같은 지역은 최근 가격이 매우 오르고 고점 대비 이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그리고 고분양가에 따라서 가격 부담이 있기 전에 이제 갭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 수요가 일부 발현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현상들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은 확실히 전세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때 대출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다만 임대차 시장은 주로 이제 서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뭐 임대료 보조나 직접적인 임대주택 공급도 있지만 저리 대출을 통해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낮춰줘야 되는 정책들에 대한 소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리 대출이 뭐 당분간은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라는 임대차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대 보증금이 디파짓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디파짓 금액이 월세 240배 정도 되는 경우는 글로벌리하게도 극히 드물고요. 이제 볼리비아 같은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세라는 제도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증부 월세를 통한 월세화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진행돼서 2021년만 해도 40%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50% 수준을 넘어가 있어서 월세화는 많이 진행돼 있긴 한데요. 다만 지난해 그 전세 사기라든지 또는 역전세와 같은 리스크를 통해서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한 반환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전세가 월세에 비해서 저렴한 임대차라고 생각은 하시긴 하시지만 뭐 이 부분도 전세 대출 이자와 전세의 월세 전환 이율과 비교해서 전환 이율인 월세 이율이 비교적 낮다면 사실은 오히려 월세라는 상품들이 내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뭐 주거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전세가 무조건 주거비 비용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월세 이율과 전세 대출 이자 그리고 전세가 특히 매매가 비율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전세가율을 잘 살펴보시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리스크가 없을 시에 전세를 살펴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크다면 일부는 보증부 월세 임대차를 얻으시는 것들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미 월세화는 많이 진행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상품 유형 중에 아파트보다는 이제 비아파트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의 월세화 속도는 훨씬 빠른 편이고요. 전국적으로도 주택의 월세화는 월세 비중 57% 정도 될 만큼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단기에 소멸될 것이냐, 그거는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요. 특히 결혼을 할 때 신혼부부들 그리고 최근에 그 증여 관련된 결혼 공제에서 양가에서 이제 3억 원 정도씩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수요들도 있고요. 또 전세가 일종의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리스크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여전히 신혼부부들은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화는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단기의 전세의 소멸, 이걸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제 월세화라는 부분이 주택시장의 장기적으로 거래시장의 패턴을 바꿀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민간을 중심으로 한 매입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두세 채 가지고 영세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임대사업자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본만 하더라도 기업형 임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5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장기적으로 임대의 재고량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면서 임대주택의 가격 변동폭을 낮추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월세화가 진행되게 되면 이제 그 흔히 건설사가 분양형을 통해서 분양등을 받고 엑시트하는 형태보다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그 임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 수익을 움직이고 또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충분히 민간 쪽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안정이라든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러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 유형의 임대차들이 향후에 기업형 임대나 민간에 훨씬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임대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라든지 리츠 같은 상품들도 많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주택을 매매하고 판매하는 직접 투자보다는 소액이라든지 간접 투자하는 금융 상품화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나 유동화 상품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의 투자의 패턴도 바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월세화가 주택 시장의 틀을 바꾸는 일정 부분 효과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도 정책적으로 좀 월세화를 권고하는 형태의 정책들을 펼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